딥데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죠. 에임드 바이오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시작해서 그 차세대 항암 기술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 기술로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기업이고요. 특히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16일 이 에임드 바이오의 주가가 장중 신고가를 찍었다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현상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미래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실체 없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품의 위험한 신호일까요? 저는 에임드 바이오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그 탄탄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가 변동은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 즉 펀더멘털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봐요. 자료에 나타난 여러 기술적 지표와 수급 데이터는 지금이 매우 위험한 단기 고점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으로 기업의 본질을 재단하는 건 좀 곤란하죠. 에임드 바이오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오늘의 주가가 아니라 미래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 잠재력 자체에 있거든요. 이건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ADC 기술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고요. 항체 발굴부터 약물을 붙이는 링커, 그리고 약물 자체인 페이로드까지 ADC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껏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뇌혈관 장벽, 이른바 BBB를 투과하는 기술은 이건 뇌종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정복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매기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기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현재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고도 남았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 지점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죠. 이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조각이 바로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인프라 위에서 태어난 기업이고 세계적인 CD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력, 또 삼성 계열 자금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광 효과가 아니고요.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시너지와 재무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종액 3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기술이 단순한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채 비율 3%대의 사실상 무차입 경영 상태라는 재무적 안정성이고요. 지금의 주가 조정은 이 위대한 도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그림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그림이 아직 물감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액자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잠재력이라는 그런 구름 잡는 이야기와는 별개로 2025년 12월 16일의 데이터는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투자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해야 합니다. 우선 자료에 나온 주가 그래프를 보면 명확한 기술적 고점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주가가 장중에 13% 넘게 치솟았다가 결국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마감했죠. 이때 만들어진 캔들 모형이 마치 별똥벌이 떨어지는 모습 같다고 해서 유성형, 영어로는 슈팅스타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루 종일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막판에 엄청난 매도세에 밀려서 힘을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단기 고점이거나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후행적 지표일 뿐이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설명해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 심리가 단기적인 주가를 결정하죠. 더 심각한 건 수급 구조입니다. 그 고점에서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를 봐야 합니다. 소위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13만 주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실어냈습니다.
반면에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낸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전형적인 포모, 즉 나만 이 급등장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개인들이 추격 매수에 나선 겁니다. 이건 보통 상투 구간에서 나타나는 매우 불안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은 실체 없는 기대감에 기댄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기업 아직 의미 있는 매출이나 이익이 없는 적자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서 코스닥 11위까지 올랐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평가일까요? 오직 조단위 기술 수출 임박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뿐입니다. 기업의 미래 비전과 현재 주식의 가격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가격에 진입하는 건 아주 비싼 값에 남의 꿈을 사주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바이오텍, 특히 신약 개발 기업의 가치를 현재의 매출이나 이익 같은 재무제표 숫자로만 평가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거든요. PBR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ADC 플랫폼 기술의 가치, 그리고 임상 단계에 있는 수많은 파이프라인의 잠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3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그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고요.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시장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합리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합리적이라는 표현에 의문이 드네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해도 불과 2주 만에 주가가 2배로 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속도일까요?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 이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수출 임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기대로 넘어서 투기적 과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3조 원 기술 수출이라는 것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전체 계약 규모,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지 지금 당장 회사에 들어온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번 기술 수출 소문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주가 폭락의 위험은 현재 가격이 진입한 투자자의 몫이 될 겁니다.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군요. 12월 16일의 수급 데이터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날 기관 투자자들은 5만 주 이상 순매수하면서 오히려 비중을 늘렸거든요.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과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베팅하는 자금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 일방적인 비관의 신호로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단기 투자자들이 받아주는 건강한 손바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다만 저는 그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거래량의 절대적인 크기입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5만 2천 주는 외국인이 팔아치운 13만 3천 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물량, 그리고 그 이상의 물량을 누가 샀을까요? 바로 35만 주를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경험 많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자리를 흥분한 개인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료에서도 분석하듯 이건 매우 전형적인 과열 신호예요. 이렇게 8만 원 부근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형성된 강력한 매물대는 앞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려고 할 때 본전 생각에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큰 저항선, 그러니까 악성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매물대라는 기술적인 저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저항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재무 건전성 이야기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에게 적자는 숙명과도 같죠. 중요한 것은 그 적자를 버티면서 연구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의 문제죠. 에임드 바이오의 부채 비율은 3.41%에 불과합니다. IPO를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사실상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설령 임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자금 시장이 어려워져도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바이오텍들이 넘지 못하는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 관점을 이렇게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그 훌륭한 재무 건전성은 결국 IPO 때 조달한 공모 자금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써야 할 돈, 즉 미래의 비용입니다. 앞으로 임상 1상, 2상, 3상을 지명하면서 연구개발비로 계속 소진될 운명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 돈을 모두 태우기 전에 기술 수출이든 신약 출시든 의미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2025년 흑자전환 전망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임상 성공이라는 매우 불확실한 가정을 전제로 한 희망 섞인 예측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익성 부재라는 딜레마가 재무 반절성이라는 장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투자 전략의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ADC 기술과 뇌질환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거대한 미개척지입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력, 인력, 자금력, 이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죠. 이런 기업은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매력적인 인수합병, 즉 M&A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도 화이자나 머크 같은 기업들이 잠재적인 인수 후보로 거론되죠. 따라서 지금의 주가 조정은 단기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이 위대한 기업의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결코 현명한 투자가 아니죠. 이 분석 보고서의 최종 투자 전략 섹션을 한번 보시죠. 결론은 매수 보류 및 관망입니다. 심지어 단기 급등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6만 원대 초반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매수 구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의 8만 원대 가격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인지를 보고서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성형 캔들, 불안한 수급, 과도한 밸류에이션 등 명확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고 충분한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의 시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에임드 바이오는 ADC 플랫폼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삼성이라는 안정적인 배경, 그리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 바이오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6일의 주가 변동은 거대한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현재 재무제표의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파이프라인의 미래 가치와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기술적 지표, 수급 주체, 실적 대비 과도한 밸류에이션 등 자료에 나타난 거의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과열과 조정 임박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무작정 손을 넣기보다는 쇠가 적당히 식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임드 바이오라는 한 기업을 통해 미래를 바꾸려는 혁신 기술의 원대한 잠재력과 그 잠재력에 열광하는 현재 시장의 뜨거운 투자 심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 가치를 향한 기회를 보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가격에 내재된 명백한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자료 속에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각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재무 분석 등 더 깊이 탐구해 볼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에임드 바이오의 현재 상황을 기회로 볼 것인지 혹은 위기로 판단하고 한 발 물러설 것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